안녕하세요, 폴리TV 서욱입니다. 오늘 썰어준 기자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공표가 됐었던 토트넘 내한 경기의 첫 번째 상대팀이 K리그 올스타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 팬들끼리 K리그 올스타라고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팀 K리그, 뭐 K리그 선발팀, 뭐 어퍼치나 웨치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얘기까지 해볼 텐데, 뭐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좀 외부 세력과 외부 스타들을 같이 할 때마다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가졌었는데, 초로 치셨군요. 초치기 전문. 저는 좀 솔직히 약간 착잡한데요. 3년 전에 유벤투스 왔을 때도 제가 뭐 주구장창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외팀 내한 경기에 한 나라 리그의 최고 선수들이 모여서 이벤트성으로 이제 상대팀으로, 그러니까 스파링 파트너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저항감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K리그 자존심 이런 차원이 아니라 K리그 팬들뿐만 아니라 K리그 선수들이 좀 들러리가 되는, 좀 약간 무시당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해외 프로팀 내한 경기는 뭐 그들에게는 뭐 시장 개척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익을 짧은 기간에 극대화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시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몸값 비싼 분들이 정말 뭐 스택까지 해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것이고, 그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와가지고 저기 FC 서울이랑 경기하고 그쵸. 갔을 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만을 위한 어떤 대전료 초청료 제외하고도 그때 뭐 서울시라든가 국내에서 스폰서를 약 한 50억 원 정도를 끌고 또 돌아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또 보게 되면 그 팀에 대한 애정이 커지거나 또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팬층이 더 또 새롭게 신규 유입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럽의 클럽들이 뭐 아시아나 미국이나 뭐 아니 뭐 이번에는 호주 바르셀로나도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신대륙의 새로운 그 수익원을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프리시즌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K리그 올스타 선수들이나 아니면 그 선수들을 내줘야 되는 프로팀들에게는 이게 수익도 없고 명분도 없고 굉장히 좀 애매한. 네, 그들은 이제 대부분 프리시즌에 오죠. 시즌이 종료되거나 이제 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이 천천히 이제 컨디션을 만들고 있을 때, 경기력을 만들고 있을 때 오다 보니까는 조금은 부담이 덜한데, 반대로 이제 K리그처럼 한참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름에 경기를 치르는 상황들은 이 선수들을 모으기 위해서 각 팀들이 어쨌든 차출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또 경기 일정이 비게 되고 체력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제 월드컵 때문에 시즌도 일찍을 시작했고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수도 되게 좀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맹 쪽에서는 이 경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일정을 비워놓긴 했어요.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주중을 비워놨었죠. 비워놔서 그것 때문에 더 일정이 좀 앞뒤로 빡빡해진 게 있는데, 현재 보면은 K리그1 기준으로 7월에 7경기를 해야 됩니다. 주말에 4경기, 팀당 7경기를 해야 돼요. 주말에 5경기, 주중에 2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둘째 주, 셋째 주 빼고는 계속 주중 주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있는데, 한 달에 7경기는 유럽 최고 리그에서도 쉽게 소화할 수 없는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죠. 리그 일정만 7경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유럽 컵 대회나 뭐 이런 게 끼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올 시즌에 K리그는 이제 ACL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일정을 몰아서 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리그 일정이 멈춰 있죠. 지금 4개 팀이 동남아로 지금 K리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버블 형태로 치르거든요. 그걸 이제 치르기 위해 가다 보니까 리그가 스톱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창 진행 중인 시즌 중간에 귀한 일정을 빼서 리그를 멈춘 채 이제 이벤트성 경기를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명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정말 뭐 실리가 돈을 정말 많이 벌거나. 둘 다 취하면은 제일 좋은데, 적어도 저는 둘 중 하나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정말 K리그 팬들의 어떤 축제가 되거나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어떤 올스타전이라는 이벤트를 연다고 하면 아마 K리그 팬들도 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어느 쪽에도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의 해외 팀 초청, 물론 연맹 쪽에서는 올스타전이란 말을 정말 극구 안 쓰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우리가 다 올스타전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과거 사례를 봐도 대전용 그 파이트 머니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유럽 명문 팀이 와서 국내에서 이제 K리그 올스타 성격의 선발팀이랑 경기를 한 게 이전에 2번이 있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이제 FC 바르셀로나 내한했을 때, 그때 메시의 어떤 출전 여부를 놓고 또 엄청난 논란들이 일었었죠. 그리고
3년 전 2019년 유벤투스 거의 뭐 트라우마를 줬죠 국내 축구에. 아니 이게 단지 축구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네. 좀 문제가 됐던 경기였었는데 날강도 씨. 요 이제 두 경기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들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전료 얘기를 하셨는데 파이트머니가 제가 알기로 두 경기 다 2010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 네. 2019년 유벤투스전도 5억 원 동일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예를 들면은 한 2배 정도 인상이 됐으면은 그래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그래도 리그 가치가 인정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네. 여기에 K리그 최고 선수들을 일정을 부담을 가져가면서까지 빼와가지고 하는데 K리그가 취해가는 수익이 5억 원. 그러니까 5억 원이라는 돈이 뭐 작냐라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K리그에서 올스타전을 우리가 K리그 올스타전 연맹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K리그 올스타 아니라 K리그 선발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K리그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경기를 한 경기를 이벤트를 치르고 하루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는데 5억을 번다는 차원에서 보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K리그 우승 상금도 5억이니까. 아니 그게 뭐 비교할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K리그 선수들을 그렇게 동원을 해서 선수들이나 아니면 그 팀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액수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맹의 수익으로 매출로 잡히긴 하지만 그렇죠. 그게 뭐 배당금 형식으로 해서 각 구단에 얼마가 들어간다거나 네. 혹은 이제 선수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거마비는 당연히 선수들이 지급을 하겠지만은 네. 뭐 선수들이 받는다고 해도 그게 뭐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액수가 주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해외 명문팀 초청 내한 경기를 K리그 올스타가 이벤트성 경기에 참여하는 거는 그렇다면 이게 명분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K리그가 올스타전을 2년 전부터 바르셀로나 내한 경기에 파트너로 내보낼 때부터 굉장히 이 한 경기를 통해서 다양한 그쪽에서 기존과 이제 다른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프로포즈가 오면은 네. 굳이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버쿠젠, 첼시, 바르셀로나 왔을 때는 클럽팀과 클럽팀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뭐 수원 삼성, FC 서울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니면 경남 FC도 뭐 PSV 아이토벤 네. 박지성 선수가 이제 은퇴 투어를 국내에서 2차례 할 때 그렇게 했었었고 보통은 이제 클럽 대 클럽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저 2010년에 바르셀로나 내한부터 K리그 선발팀이 상대를 하게 되는 네. 거죠. 약간 격이 안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오늘 여기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단 빼겠습니다. 뭐 격이라는 거는 뭐 늘 팀 대 팀으로 해야 되는 근데 건 뭐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MLS라든가 네. 지금 호주 A리그도 이번에도 하고 있는데 그쵸, 바르셀로나 이 팀들도 나가죠. 올스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팀들과 경기를 하긴 해요. 근데 잠시 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올스타 팀을 유럽 팀하고 붙이는 거는 접근 방식이나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도 2012년에도 월드컵 10주년 기념으로 뭐 팀 2002 멤버들하고 네. 경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뭐 팀 K리그 대 뭐 팀 박지성 이렇게 팀을 꾸려가는 적도 있었고 팀 최강희 대 뭐 팀 슈틸리케 이런 식으로 뭔가 K리그 내부적인 행사가 아닌 외부의 어떤 좀 인기 있는 팬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좀더 아이콘을 이제 데리고 그렇죠. 와서 관중 극대화하고 여러 가지로 이슈를 만드는 노력들을 좀 해왔는데 그거는 그래도 K리그가 어느 정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주관을 또 했다는 점에서 좀 다르고 내한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보조적인 그냥 참가해서 말 그대로 이거는 K리그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K리그에서 팀을 꾸려서 내보내고 대전료를 받는 형태로만 참가하는 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행사에 K리그 모든 팀들이 일정을 멈추고 핵심 선수들을 이렇게 차출을 해줘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 그 K리그 팬들이 불만 사항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뭐 어제 이제 발표 이후에는 몇몇 감독님들도 네.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왜 굳이 이렇게 일정이 빡빡한 시기에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저한테 이제 이해를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느냐 해서 제가 뭐 여러 이야기는 해드렸지만은 결론은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납득이 별로 안 되는. 명분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희생 착취를 하고서 얻어가는 게 그렇게 뭐 많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토트넘을 좋아하는 우리 또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손흥민 선수를 또 사랑하는 축구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또 우리 손흥민의 토트넘이 오는데 면 한번 또 세워주면 어떠냐 이런 입장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K리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손해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구단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그런 내한 경기 유치를 시도를 했을 때 연맹 쪽에서 이렇게 일정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과거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국내 들어와가지고 전북이랑 하려고 할 때 결국은 프로축구 연맹이 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네. 최종적으로 승인을 안 해줬었죠. 네, 근데 이렇게 연맹 쪽에서 주도적으로 일정을 비우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감독님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팬들이 납득을 못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명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분을 채울 수 없다면 실제적인 이득이라도 좀 얻어야 되는데 다른 리그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사들을 진행을 네. 합니다만 그쪽은 명확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죠. 네, 확실한 목표, 돈 벌겠다. 네. 돈을 최대한 벌겠다인데요. 5월 25일에 호주 A리그가 이제 FC 바르셀로나를 초청해가지고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성격상으로는 우리 이번 토트넘 방안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그리고 이제 피치라고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프로모션사 네. 여기서 이제 주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APL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A리그 소속 12개 팀이 비즈니스라든가 네. 리그 브랜딩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하나의 이제 통합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APL이 이 경기를 주관을 해요. FC 바르셀로나를 호주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 주도를 했고요. 이 경기가 이제 한 8만 5천석 정도 되는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그럼 티켓팅 가격하고 뭐 중계 이런 것들을 일단 A리그 자체가 스스로가 갖고 가고 거기에서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트넘하고 경기를 했을 때 K리그가 얻을 수 있는 수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을 호주 A리그는 같은 방식의 경기로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네, 그 지난번 유벤투스 내한 경기 때도 굉장히 오간 돈이 컸습니다. 엄청 컸는데. 티켓팅 가격만 네. 그 금액만 60억 원. 네, 거기다가 지상파 방송, A보드 이런 걸 하면은 대략 매출이 한 100억 정도가 나왔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관했던 문제가 많이 됐던 더 페스타에서 주관을 했고 유벤투스 쪽에서 상당 부분의 수익을 이제 가져간 반면에 K리그 올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개그로 참가를 한 거기 때문에 5억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대전료만 딱 이제 받았기 때문에 과연 그 금액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K리그 팀들이 일정도 멈추고 선수들을 내줘야 되는 이런 걸 감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저는 연맹의 인식은 그런 거라고 봐요. 지금 K리그 올스타, 네. 예, 뭐 유럽 팀과의 경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K리그 올스타 마지막 경기 2015년 팀 최강이 대 팀 슈틸리케. 연맹이 그거는 완전히 다 주관하고 준비하고 기획해가지고 뭐 스폰서 유치나 이런 네. 것까지 싹 다 했습니다. 티켓 판매 이런 것도요 다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저런 비용을 다 떼고 해보니까 수익이 한 3억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대전료 5억을 받는 게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었는데 돈은 더 남았어 라고 연맹은 인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사업적으로 더 바꿀 수 있는 모델들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유벤투스가 왔을 때 바르셀로나가 왔을 때 훨씬 더 사업 규모가 커졌었잖아요. 네. 중계권을 구매하려고 하는 방송사들의 입장도 상당히 더 적극적이고 이런 걸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형태를 조금 포맷을 이런 식으로 A리그나 MLS가 하고 있는 식으로 바꿔가지고 연맹이 직접적으로 뛰어든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훨씬 뭐 지금 대전료의 4-5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금액이 굉장히 비싼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K리그 올스타전을 치렀을 때 우리가 책정되는 입장권 가격보다 상당히 비쌀 두세 거예요. 배는 비싸죠. 네, 유벤투스전 때도 정말 그 호날두 한번 보겠다고 많은 뭐 지방에서부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액수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K리그 선수들을 사랑하는 팬들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큰 돈을 주고 이 경기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게 그들에게 가는 돈이다 보니까 수익 사업에 이용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 우리 팬들도 K리그 올스타들을 보고 싶고 그런 이벤트를 참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비용을 치르고 K리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채로 K리그 팬들이 가야 된다는 게 꾸준히 이 K리그 애정을 갖고 늘 매주 신경을 쓰고 울고 웃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 채로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치러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K리그 팬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좀 가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제스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설명이 또 그나마 잘 된다고 한다면은 팬들도 이런 수익이 나오고 이런 게 K리그로 다시 뭐 재투자가 될 겁니다. 정도의 이제 브리핑이나 설명이 또 있다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큰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간 프로축구 연맹의 입장을 보면은
이거는 뭐 어쨌든 K리그 좋은 겁니다. 뭐 이 지난번 정도. 이벤트 같은 경우 홍보되고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아주 홍보가 될지 긍정적인 모르겠어요. 거를 네. 조금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세징야가 정말 좀 맹활약 해가지고 호날두 때문에 세징야가 애정을 지명도가 좀 많이 늘어났었죠. 그거 말고는 네.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안 좋은 이미지만 만들었던 결과 아니었었나요? 물론 이제 그게 K리그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비난 여론에 쏙 빠진 부분은 있죠. 워낙 그쪽 이슈도 컸고 또 주관사에서 워낙 일처리를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비난이 쏠려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거 나서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못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쉽고 어쨌든 K리그 선발팀이라고 연맹에서 주장을 하는 게 저는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올스타전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는 그냥 그 행사에 K리그 선발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이거 올스타전 아니니까 K리그 팬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K리그 올스타전 다시 할게요. 뭐 이런 제스처. 부정적 네.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책임을 조금 회피하고자 하는 네. 어떤 빌드업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K리그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에셋들을 사출을 해서 보내는 입장에서 과연 그런 스탠스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의문이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많은 K리그 팬들은 그런 걸 좀 그리워합니다. 꼭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 K리그 올스타전이 만들어놨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K리그 선수들도 정말 즐기려는 마음으로 와서 다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 골을 넣을 때 어떤 세레모니 할 것인가 그리고 뭐 하프타임 같은 경우에 막 그 팀닥터부터 팬 선수들, 감독들, 감독님들 아니고 코치 뛰고 막 이렇게 이어달리기 같은 고유 행사, 뭐 캐논 슈팅 이런 것들도 좀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면 이벤트 매치라고 한다면은 중간에 하프타임 시간을 상당히 좀 길게 가져가는 뭐 한 40분 경기를 하고 하프타임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그 사이에 토트넘이랑 K리그 선수들 팀이 섞여가지고 한번 이어달리기를 한다. 거기에 팬도 오고 팬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케인한테 바통을 받을 수가 있나요? 뭐 이런 기대감도 생길 거고 예를 들면은 크로스바 챌린지를 토트넘 대 팀 K리그를 해가지고 뭐 한다 아니면 프리킥 대결 요리스를 상대로 우리 뭐 세징야라든가 아마노준이라든가 백승호라든가 이런 좀 리그 안에 유명 키커들이 아예 성공시킬 수 있을 거냐 이런 좀 재미라도 본다면은 그나마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하기에는 뭐 부담이 있다 혹은 별 가치가 없는 거다 뭐 우리의 스폰서가 특별히 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면은 K리그에서 말도 꺼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팬도 만족하지 않고 팀들도 의문을 갖고 얻는 게 명확해 보이지 않는 이런 행사를 지금 매번 K리그 선발팀을 동원을 해서 한다는 게 좀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걸 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K리그의 가장 중요한 상품은 리그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리그 일정을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이벤트성 대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좋은데 적어도 둘 중 하나를 잡을 수 없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상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도 이 하는 거 잘 치렀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팀 K리그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컨텐츠라도 팬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도록 연맹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팬투표 해가지고 특정 팀에서 또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런 불만들이 제기되나 뭐 이런 상황보다는 NBA 보면은 사람들이 지명하는 식으로 또 드래프트식으로 팀 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라도 좀 프로축구 연맹이 도입을 해가지고 네. 팬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콘텐츠들 만드는 게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 유벤투스 때는 팬투표였습니다. 네. 올스타전이 아닌데 팬투표로 뽑는 것도 참 신기해요. 네. 자,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볼까?